안녕하세요. 부동산 진품 명품의 송군입니다. 12월 넷째 주 부동산 간추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1년 7개월 만에 최저,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이라는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1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이고요.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0보다 낮으면 매도 우위, 매도자가 많다는 뜻이고요. 100보다 높으면 매수 우위,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95.2로 지난주에 비교해 1.2포인트가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같은 매매 수급 지수가 지난달 15일 99.6으로 100m로 떨어진 이후로 지금까지 5주 연속 100을 밑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뉴스. 니달 속출 싸늘해진 지방 분양시장. 두 곳 중 한 곳꼴로 청약 경쟁률이 낮고 매수세가 줄면서 과잉 공급도 우려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지방 분양시장이 굉장히 싸늘하게 식었다는 뉴스이고요. 지난주 기사들과 거의 마찬가지 기조로 매매 수급 지수라든지 분양의 청약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제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 마찬가지 비슷한 뉴스인데요. 서울 은평구 매매가와 성북구 전세가가 하락 전환을 했다는 소식의 뉴스입니다.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 가격이 1년 반 만에 동시에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내용이고요. 이는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 인상과 또 대출 규제, 또 종부세 등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지방에 이어 서울 집값도 점점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호가를 내린 매물도 많이 쌓이고 있다는 그런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 다음 뉴스. 마찬가지로 이제 서울 아파트의 경매 시장에도 지금 찬바람이 불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비슷한 기사가 많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같은 얘기지만 세금 부담 또는 이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관망세가 짙어진 주택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달에 진행한 14건 중에서 9건이 유찰되었다는 소식이고요. 낙찰가도 예전과 비교해서 감정가보다도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평균 낙찰가율이 96.9%라는 뜻은 감정가 100으로 봤을 때 감정가 100보다도 낮은 낙찰가율로 낙찰이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 기사입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 추이라는 그래프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확연하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네요. 다음 뉴스. 계약 갱신 거절. 한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알려준다는 이제 뉴스입니다. 계약 갱신 거절을 당한 임차인에게 지자체가 앞으로는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교부해주는 방안입니다. 임차인이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열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은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임차인에게 안내하는 방안을 시행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사례 등을 담은 분쟁 조정 사례집도 매년 발간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사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임대 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주택을 임대인이 매매 계약한 경우인데요. 이때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서 임차인에게 2개월 추가 거주 및 이사비 등으로 500만 원 가량을 보상하면서 합의를 했다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사례로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보냈는데 이후에 부동산 임대매물로 올라온 것을 확인해서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다는 내용입니다. 집주인이 이사비, 에어컨 이전 설치 비용, 부동산 중개비 정도를 보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그런 이제 조정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 1인 가구 확대로 각광받는 중소형 오피스텔. 1인 가구들이 확대되고 있는 거는 기정사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 오피스텔, 작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중소형 오피스텔이 주거 대체용으로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주택에 대한 이제 정부가 주택에 대한 규제 또는 이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을 하다 보니까 아파트의 대체제로 조금 큰 중소형 오피스텔들이 대체제로 각광받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 주차장 부지 개발 사업으로 2,210억 규모의 PF가 조성됐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뉴스. 서울시 양재동 일대의 AI 산업 중심지로 개발하겠다는 뉴스입니다. 양재 우면동 일대에 특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여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뉴스. 과천 재건축으로 주공 8단지, 9단지, 10단지도 사업 속도를 낸다는 소식입니다. 과천의 주공 8단지, 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2000년대 입주를 완료한 주공 3단지와 11단지가 재건축 1기이고요. 2010년대 사업 추진해서 올해 입주를 마무리한 1, 2, 6, 7, 12단지가 2기, 마지막 3기가 주공 4, 5, 8, 9, 10단지가 있는데요. 이 중 지금 8, 9, 10단지가 시공사를 아직 선정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8, 9, 10단지도 입찰 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뉴스. 충남도 30년 수건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을 내년에 첫 삽입된다. 충청남도가 30년 동안 수건 사업인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을 내년에 이제 시작하겠다는 기사입니다. 이 안면도 관광지 조성 사업에는 오는 2025년까지 약 294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규모의 총 1조 8천억 원 가량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서 테마파크, 또 연수원, 콘도, 골프장 등을 건립해서 사계절 명품 휴양 관광지로 조성하는 대규모 계획입니다. 다음 뉴스. 경기도 원능역과 송추역에 청년주택 500가구를 건설해서 2026년 입주자를 모집하겠다는 기사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능역과 송추역의 운행 재개 예정인 교외선에 청년주택 공동주택을 500가구를 이제 조성하겠다는 기사입니다. 또 정부는 이와 같은 형태로 공공임대주택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 개포우성 4차도 4년 만에 재건축 시동. 개포우성 4차 아파트에 1080가구 규모의 새 아파트로 재건축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2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개포우성 4차 아파트 재건축 안을 수정 가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2017년도 보류 결정되었던 개포우성 4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4년 만에 본격화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뉴스. 서울시와 SH공사가 빈집 활용을 하여 주택 공급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빈집 부지에 연접한 이제 민간 부지를 매입하여 개발하는 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사업을 진행한다는 소식입니다. 사업 전반에 대한 시행,
설계, 시공 등은 민간이 주도하여 준공 후에는 SH공사가 소유한 부분만큼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12월 넷째 주 부동산 간추린 뉴스 송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